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아침 시황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 교황님의 선종 깊은 마음으로 좀 애도를 표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일단 천주교의 큰 거목이신 분이었고 또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또 더 행복한 길을 걸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은 교황님의 선정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2.48, 나스닥 마이너스 2.55, S&P 500도 2.36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주가가 좀 더 나쁜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요, 일단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포감의 확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던지는 형태, 패닉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지금 파워를 또 잘라버리겠다, 뭐 계속 그 협박 비슷하게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래 정치와 경제는 독립인 거 아시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독립적인 어떤 그 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파워를 잘라버리겠다, 내 마음대로 빨리 금리 인하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참, 네, 트럼프의 이런 막무가내식 이런 흐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아무튼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위기는 막판에 살짝 끌어올리긴 했는데 일단 그 기술주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롤러코스터 탄 정치 테마주네요. 요거 먼저 그냥 보고 갑시다. 자, 조기 대선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정치 정책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시장 경보다. 이거는 대형주가 못 가기 때문에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이 더 강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지금 40여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뭐 한 2달 남은 줄 알았더니, 네, 이런 부분들, 자, 일단은 기업 가치와 큰 관계가 없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치인 테마주로는 네, 이재명 경선 후보, 오리엔트전공, 상지건설, 이게 문제가 좀 많았죠. 오르락내리락 문제 많습니다. 네, 흥국화재, 형지글로벌, 소프트캠프 등등. 한덕수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김문수는 윌비스, 대형포장 평화홀딩스, 홍준표는 휴맥스홀딩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투자 위험 종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안철수 관련주도 또 뭐 다 떨어지고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튈 때 팔아먹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라면 일단 좀 잘라먹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치 테마주들이 근데 다른 때보다 더 극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지금 후보자 등록 뭐 언제부터예요? 네.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맥 관련주가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뭐라 그러죠? 그 후보가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재명으로 굳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런 인맥 테마보다는 이재명의 어떤 공약, 이런 정책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 인맥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변화가 생기면 바로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잘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만 움직임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엔비디아 4.5% 급락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아까 장중에는 6% 막 7%까지 빠지는 건데 테슬라도 7% 빠졌었거든요. 엔비디아는 주가 $100 붕괴가 됐고요. 와, 이 뭐 무지막지하네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뉴욕 증시가 트럼프 파월 때리기 지속에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2.5% 하락했다. 와, 뭐 난리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면서 21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 야, 그렇게 됐네. 자, 성금요일 부활절 전 금요일 휴장 후에 4일 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연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되는 압박을 우려하는 시각을 반영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한 것이 투자자의 우려를 키웠다. 여기 미스터 투레이트라고 했어요. 미스터 투레이트. 그러니까 매번 늦는다는 자, 매번 늦는 자, 네, 중대 실패자, 메이저 루즈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네, 실패자니까 루저겠죠? 네, 루즈.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도 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경기 둔화가 있어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내가 그의 삶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나게 될 것이다. 사퇴 압박성 발언을 하게 됐다. 야, 이게 뭐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겠다,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 정치와 경제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연준의 의장직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금리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한다고 예 하면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은행은 독립적인 입장을 취해서 거기에 맞는, 시장 정책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준 의장을 자르겠다. 파월을 잘라버리겠다. 어차피 파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물론 트럼프가 말뿐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협박성이죠. 이게 자르고 싶다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 자체가 문제예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자꾸 그냥 어거지 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대변되는 대형 기술주의 낙폭도 컸다. 엔비디아가 4.5%. 근데 이거 좀 올라온 거예요, 막판에. 네. 테슬라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8% 급락했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까 장중에는 7% 넘게 빠졌어요. 아마존 마이너스 3%, 메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대형 기술주도 3%대 낙폭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연준 압박은 투자 자금의 미국 자산 이탈과 함께 달러와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 달러의 붕괴, 이런 부분들. 달러와 약세는 우리나라 환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 자산이 이탈돼서 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미국 자산이 온 사방팔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막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방송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달러 인덱스의 약화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문제로 본다면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죠. 관세가 문제잖아요. 이 관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데, 그렇다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그래서 경기가 물론 안 좋아지면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나빠라고 한다면 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야, 뭐 난리가 아니, 적당히 끝날 줄 알았던 이슈들이 적당히 안 끝나고 그냥 쭉쭉 가네요. 야, 이거 큰일이다. 진짜 트럼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자,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은 어쩔 수 없이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요거 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코리아. 네, 아이고. 올해 18조 6천억을 팔았다. 네, 트럼프 아니야,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트럼프 닮았지? 삼성전자 현대차의 매도 폭탄.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 왜 주가가 왜 빠진지 아시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못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쪽에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다 됐나 보다. 그죠? 그냥 계속 팔았으니까 너희들도 팔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주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집중적으로 처분했다. 왜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자,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전부 다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공장은 공장대로 지어라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자,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18조 원을 매도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판 주식만 34조인데 네. 1년 동안 34조를 팔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18조를 팔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 올해는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매도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번 달에는 지난 10일 네, 10일 지난주죠. 네. 이때 만길이었어요. 만길이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루 3,200억 순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내내 순매도입니다. 근데 이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죠. 매도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2조 원 정도를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21조를 팔았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1년 동안 21조를 팔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서 2조 8천억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작년에 팔아먹은 게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팔아먹은 것도 사실은 네, 이 작년 한 7월경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하반기에 집중됐고 지금은 매도의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차 1조 4천억,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하나오션도 지금 최근에 나온 거죠. 하이닉스도 최근에 나오는 거고요. 자, 삼성 SDI 뭐 등등등등이 이제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네이버,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네, 그 다음에 LID 넥스원 등은 매수를 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딱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지수에 연관을 주는 그런 형태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그 다음에 은행주까지 이렇게 매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외국인들의 의도가 대체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일단 환율이 4,119원.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뉴스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뉴스를 좀 보고 있는 게, 자,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9.1원으로 마감했다라고 쓰자. 보통이라면은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1419원이면은 1480원에서 1419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감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해 9월 27일에 1421원이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싸다. 그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 얘기밖에 없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닝 시즌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쨌든 좀 애매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뉴스가 이거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좀 풀어보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네, 데이터들은 다 정확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수출도 감소했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써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어떻게 됐겠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불확실한 장세에서 대안이 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니까 뉴스가 나온 거겠죠. 네. 이달 들어서 17%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개선, 배당 확대, 여기다 플러스 원전 수혜,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어주도 됩니다. 불확실한 장세에서 대안주로 부각되며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안주 인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 21,450원에서 25,300원까지 쭉 당겨주네요. 네.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진행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완전 신고가, 지금 2022년도 이후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신고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장세가 불안하면 한국전력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은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전력이 대안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좋은 얘기 갖다 붙이려면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세랑 관련이 별로 없죠. 네, 관세 별로 관련이 없어. 자, 그런데다가 뭐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 배당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태, 원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도 있어요. 지금 여기 따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자력 쪽이란 말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기술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이것들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그 국내에서 어떤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네. 얘가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약간 오버슈팅을 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는 애매하시겠지만, 우리가 2만원부터 말씀드렸죠? 예, 2만원부터 매수하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니들이 나를 우습게 봤어?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었는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 그거예요. 그, 큰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2만원이라는 저점 바닥만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밑바닥인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밑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려가봤자 거기서 잠깐 피크치고로 내려가는 거고 지지가 나올 때는 그 지점을 통해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약간 또 우중충하겠죠. 네, 날씨도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데 시장도 우중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어제 그래도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일단은 이 분위기 이상하니까 넘어가자. 네,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라고 했던 것이 그래도 그나마 네, 위안이 좀 될 것 같은 날입니다. 아침에 얼마만큼 변동성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빠른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뭉개지는지 그 여부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